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영통계학 6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기술통계학 하면서 13개의 실습 그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습 자료 해가지고 아래 한글 파일을 아마 이제 올려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혼자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면서 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한글로 된 그 실습 자료 파일은 여러분들이 뭐 출력을 해놓는다든지 해서 옆에다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동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통계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경영통계학 실습 자료 1에서 3까지 요 그 엑셀 파일을 갖다 띄워놓고 이제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창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가끔가다 이 창이 아마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실습 자료 파일입니다. 그래서 실습 자료 1서부터 3까지인데요. 자, 제일 처음에 하는 건 이제 정성적 자료에 도수분포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 파일에 첫 시트가 자료라고 하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시트는 요 아래에 나와 있는 요것들을 갖다가 하나의 시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료라고 하는 시트가 있고 도수 분포표, 그리고 상대 도수 분포표, 그리고 막대 그래프 및 파이 차트 해가지고 막대 그래프 보이시고 그다음 밑에 파이 차트 보이시죠? 원 그래프 보이시죠?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처음에 제가 아예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계 분석을 한다 그러면 자료 입력하는 것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자료 입력하거나 하는 거는 그 엑셀의 버전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엑셀 버전에 따라 가지고 좀 분석할 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위에 보시면 탭이 있는데요. 위에 이렇게 파일 탭이 있고 다음에 홈 탭이 있고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파일 탭을 눌러 보시면은 맨 밑에 이제 맨 밑에서 두 번째 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정을 눌러 보면은 여기에 이제 사용자 정보 해가지고 사실 제가 사용자인데 사용자 정보를 여기다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이 노트북에 사용자 정보가 기록을 제가 안 해놔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로그인을 해놨는데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다음 옆에 보시면은 제품 정보 해가지고 제품 인증됨 해가지고 나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페셔널 플러스 2016 그냥 2016 프로페셔널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제가 쓰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2019 버전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진짜 항상 저는 그 최신 버전보다 그 바로 앞선 버전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도 기억이 아마 2014 버전을 이용하고 2020 버전 나와 있는데 그걸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최신 프로그램을 바로바로 구입을 하거나 어디서 얻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은 뭐 많기도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최신 버전은 그 앞선 버전하고 조금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같으면은 제 기억에 2007 버전 다음에 2013 버전이 있고 2016 버전이 있고 그러는데 2013 버전에서 좀 많이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2007 버전이나 2007 버전이었던가 하여튼 2013 버전 앞선 버전하고 그다음에 2013 버전하고 또는 그 이후 버전하고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앞선 버전에서는 좀 불러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다시 나가가지고 여기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그 파일 탭 보시면은 새로 만들기도 있고 열기도 있고 저장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다음에 PDF 파일로도 저장이 되고 인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제가 주로 실습 자료 파일을 갖다가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니까 여기서 뭐 저장을 한다든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든지 이거 주로 많이 쓰겠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옵션이라고 하는 걸 많이는 아니지만은 한두 번은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홈 탭이 있고 삽입 있습니다. 자, 홈을 보시면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거 뭐 이렇게 그 폰트도 쓸 수 있겠죠. 지금 맑은 고딕 폰트로 되어 있는데 뭐 다른 폰트 글꼴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있고, 그다음에 정렬이죠.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 주로 많이 써보셨을 테니까 아래 한글 같으면은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뭐 양쪽 정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많이 쓰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이 엑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위 맞춤 보시면은 위쪽 맞춤, 가운데 맞춤, 아래쪽 맞춤 해가지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운데 맞춤을 많이 쓸 텐데 어떤 경우에는 위쪽 맞춤을 많이 정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표를 이거 가지고 이제 결국은 정말 아래 한글 이 시트를 갖다 워크시트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시기에도 표를 많이 만들 것 같잖아요. 그래서 표 만들 때 각 셀에 있는 게 위쪽으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A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일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열 전체를 갖다 찍어줄 때는 A라고 표시된 데를 갖다가 눌러주시면은 A열 전체, A1 셀부터 얘를 A1 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A1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셀 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코카콜라 여기 써 있는 건 보시면 A2 셀이 되고요. 그래서 셀은 열과 행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품이라고 써져 있는 거 여기 요거는 A1 셀인데 A1 셀은 A란 열의 첫 번째 행이다. 교차하면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또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래서 도수를 구해보는데요. 자, 이미 자료는 여기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 기억에 그 효민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50개 청량 음료 자료거든요. 그래서 A2서부터 A51까지, A2서부터 A51 셀까지 제가 미리 입력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걸 또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까딱 조금 졸기라도 하면은 잘못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수분포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얘는 지금 정성적 자료죠. 그래서 도수분포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아이고, 자, 첫 번째, 이 화면 공유하면서 그 아까 경영통계학 실습 자료 아래 한글 파일, 저는 PDF 파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래 한글 파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실습은 무엇이냐면 정성적 자료에 도수분포표 작성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강의 한 14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의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정성적 자료의 도수분포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끊고서 다른 거 엑셀 파일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엑셀 파일 가지고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다가 먼저 상품을 갖다가 쳐 넣어야 되겠죠.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C1 셀에다가 상품을 입력하고 D1 셀에다가 이제 도수 입력하고요. 실제로 이제 타이핑을 해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가서 그래서 이쪽에다가 나중에 상대 도수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입력해야 되거든요. 한번 미리 해볼까요? 그럼 이 원셀에다가 상대 영어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한영을 바꿔주고 상대 도수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 다음 행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원
셀에서 지금 입력을 했는데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E2 셀로다가 이렇게 세로로 다 넘어가거든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입력하고 나서 엔터키를 눌렀을 때 E1 셀에서 E2 셀이 아니라 F1 셀로 가야 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서 조정하면 되냐면은 파일 탭에 요 옵션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탭에 옵션을 눌러보시면 엑셀 옵션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 고급을 눌러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엔터키를 누른 후 다음 셀로 이동하는데 아래쪽으로 이동할 거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냐 또는 뭐 위쪽 왼쪽도 있어요. 저 같으면은 뭐 주로 이제 성적 입력하고 뭐 할 때도 이 엑셀을 사용하는데 그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건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래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하고 싶으면 오른쪽 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디폴트가 아래쪽이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면은 자 여기서 입력하고 또는 그냥 이 셀에다 놔두고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한번 치면은 밑에 아랫열로 아래쪽 열로다가 아래쪽 셀로다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여기 그 홈 탭 바로 위에 있는 거, 홈이라고 써져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되돌리기입니다. 되돌리기. 그냥 그 단축키로는 컨트롤 G, 컨트롤 키하고 G 키하고 Z 키하고 같이 눌러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앞상골로다가 이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도수를 갖다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수 도수를 갖다가 정성적 자료의 도수분포표 작성할 때는 그때는 이제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합니다. 자, count if 함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 셀에다가 이 셀에 보시면 여기 이제 입력하는 입력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셀, 그러니까 이렇게 D2 셀 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를 갖다가 여기 있는 입력 줄을 갖다가 여기다 놔두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으면 이제 뭐 그냥 직접 입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D2 하고 입력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뭐를 구하려고 그래요.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항상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등호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호를 갖다가 이렇게 눌러주면 입력을 하면은 뭐 여기도 지금 커서가 있는데도 등호가 들어가 있지만 위에도 입력 줄에도 등호가 나와 있죠. 저는 여기다 주로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count if를 영어로 돌리고 count 이 정도만 하면은 벌써 이제 카운트로 시작하는 게 5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눌러주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럼 뒤에 여기 풍선 도움말이라고 할까요? 뭐 나와요. 이게 레인지가 있고 그다음에 쉼표하고 크리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는 범위예요, 범위. 그러니까 도수를 구하려면은 빈도수를 갖다가 구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놓고 거기서 구해라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리테리아는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기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구하려는 거 하는 거죠? 요 D2 셀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는 C2 셀에 있는 코카콜라 몇 개인지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테리아에다가는 요 C2를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입력을 아까 A2서부터 A51까지가 자료가 입력이 돼 있었죠. 관측치들이 입력돼 있었죠. 그래서 그냥 그걸 갖다 여기서 다 눌러주셔도 돼요. A2에서. 근데 A2에서 어디까지 할 때는 주로 저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콜론을 갖다가 넣어줍니다. 콜론 보시면은 콜론하고 세미콜론하고 같이 있어요. 세미콜론은 아래께 쉼표가 있는 게 세미콜론이고, 그다음에 콜론은 둘 다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마침표로 되어 있는 게 콜론이에요. 그래서 콜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A51까지 이렇게 하면은 범위가 이제 즉 레인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쉼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준을 갖다 설정해 줘야 되는데 기준이 뭐예요? 코카콜라죠? 코카콜라가 옆에 있어요. C2 셀에 있어요. 그래서 C2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항상
괄호를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 괄호가 있으면 오른쪽 괄호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만약에 오른쪽 괄호 아니 뭐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은 자 그러면은 코카콜라는 A2서부터 A51까지 중에 몇 개가 있냐? 19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쥐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요. count if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거 등호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unt if 함수 가지고 하시니까 count if를 입력하셔도 되고 count까지 아까 누르니까 뒤에 거 막 주르륵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괄호 열고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밑에 보시면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A2서부터 A51까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준은 무엇이냐? C2셀, 즉 코카콜라 개수 구하는 거니까 빈도수 구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하시면 코카콜라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 자, 딜리트 해가지고 이거 지워볼게요. 딜리트 해가지고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느냐.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요 메뉴 탭 가지고 보시면 돼요. 메뉴 탭에 보시면 수식이 있죠. 수식 눌러보면은 함수 삽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함수 삽입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범주 선택해가 최근에 사용한 함수 이건 뭐겠어요? 제가 최근에 사용한 거 쭈루룩 나옵니다. 제가 좀 전에 연습해 봤으니까 당연히 연습하고 그리고 실습 그 동영상을 찍겠죠. 연습해 봤으니까 뭐 제가 했던 거 다 나와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없네요. 이거 가지고 안 했나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 말고요. 범주에서 모두를 갖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count if니까 여기 함수가 ABS라고 하는 절대값 구하는 함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gtest라고 해서 gtest라고 해가지고 단축 검정 P값 구하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몇 개인지 쳐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 count if니까 앞쪽에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이드 바 가지고 일단 움직이세요. 그래서 뭐 한 이 정도 해놓고 근데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네요. 그래서 밑으로 뭐 끌어내리셔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이걸 직접 끌어내리면 또 한참 내려가니까 요쯤 놓고 한번 클릭하면은 여기 count if라고 하는 함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은 함수 인수를 나타내주는 조그만 창이 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range와 criteria. 그래서 이것까지 번역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건 번역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밑에는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range 해가지고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range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다 직접 치셔도 돼요. 아까 했듯이 A2에서 그러니까 A2부터 어디까지니까 콜론 누르시고 그다음에 A51 이렇게 쳐주셔도 되고요. 이게 귀찮다라고 하면 뭐죠? 키보드보다 우리는 그 마우스를 더 많이 이용하죠. 요 레인지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뭐 비슷한 거, 그래프 비슷한 거 있는데 요걸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함수 인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A2서부터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해가지고 A2서부터 해가지고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른 상태에서 쭉 A51까지 해주고 여기 써있죠. A2서부터 A51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한번 누르면은 함수 인수창으로 다시 돌아가요. 크리테리아는 뭘까요? 크리테리아는 기준인데 첫 번째는 기준이 뭐였냐면 코카콜라였잖아요. 그러니까 크리테리아에다가 코카콜라 요 C2 셀을 갖다가 주소를 쳐주셔도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표시 누르고 그리고 나서 코카콜라야 하고 다시 한번 그래프 표시를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여기 벌써 답까지 나왔어요. 19라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A2서부터 A51까지 코카콜라 몇 개? 19개 있어. 라고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엑셀이 편한 건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셀을 하나 딱 눌러줬을 때 자, 거기 보시면 지금 그 플러스로 돼 있죠. 근데
요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게 지금처럼 속이 비어 있는 그런 형태의 플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움직여가지고 가장자리로 가보면은 화살표로 네 방향이 되어 있는 플러스 표적 표시가 있어요. 커서는 아니고 표적 표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점이 있죠. 그래서 이 점에다가 딱 맞춰서 보면은 그냥 실선으로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이 세 가지 다 이용을 하긴 해요. 자, 만약에 이 19라고 하는 걸 다른 셀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화살표 표시인 플러스 표적 표시가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다른 셀, 이동하려고 하는 셀로 드래그를 해서 끌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똑같이 카운트 if 함수 이용해서 코카콜라의 도수를 찾아낸 거 19개 그대로 가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거는 여기서 오른쪽 아래 점을 갖다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실선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럼 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봅시다.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환타는 8개, 데미소다는 5개, 펩시콜라 12개, 칠성사이다 5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거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서 요 실선이 플러스가 나오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셔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냥 드래그 해서 쭉 밑으로 내려주셔도 되고 그러는데 드래그 해가지고 쭉 내려주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그냥 환타까지만 하고 말 거야. 그럼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또는 나는 뭐 데미소다까지 펩시콜라까지 할래. 나머지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에다 맞춘, 그래서 플러스가 실선으로 나온 요 경우 같으면은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공란이 있는, 왼쪽에 있는 놈이 없는 거기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중간에다가 요거 한번 띄워봅시다. 그래서 펩시콜라를 띄워보려고 그래요. 펩시콜라를 아래쪽으로 좀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펩시콜라 칠성사이다 2개 해가지고 화살표 표시가 나오도록 해서 끌어내리셔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셔도 되고요. 아니면 펩시콜라에다 놔두고 거기다 하나를 삽입하면 돼요. 그래서 요 펩시콜라 정말 C5 셀에다 두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삽입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밀어주기도 하고요. 삽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셀을 어디로 밀까? 오른쪽으로 밀까? 셀을 아래로 밀까? 또는 행 전체를 아래 밀을까? 뭐 열 전체를 밀을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셀을 아래로 밀기를 많이 사용할 테고 오른쪽으로 미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빈 셀이 하나가 삽입이 됩니다. 자, 여기다 놓고 코카콜라 도수 좀 전에 카운트 if 하면서 가지고 했던 거 거기다 놓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점에다 맞춰서 실선인 플러스 표시가 나오도록 하고 더블 클릭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비어 있는데 바로 앞까지만, 그러니까 비어 있지 않은 데까지만 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이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아이고 이런. 자, 이렇게 하고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19는 코카콜라의 도수는 A2서부터 A51까지 라고 돼 있죠. 근데 환타의 도수를 한번 한번 볼까요? 환타의 도수는 D3, D3 셀인데 거기 보시면은 A2서부터 A51까지가 아니라 A3부터 A52까지 하나씩 밀리는 거예요. 하나씩 밀리는 거. 그래서 이런 셀 주소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강의 자료, 아래 한글 강의 자료 맨 밑에 보시면은 그런 셀 주소를 상대 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 주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절대 주소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절대 주소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 3가지 형태의 절대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는 숫자 키 4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Shift하고 숫자 키 4를 눌러주면 달러가 입력이 되겠죠. 그 달러를 갖다가 앞에다 붙여주면, 그래서 $A, $2 하면 이거는
A2 셀을 갖다가 의미하긴 하는데 근데 절대 주소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제가 이렇게 좀 더블 클릭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다든지 해도 변화가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대 주소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A, $2라고 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A 그리고 달러 없이 2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A, 달러 없이 A, $2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붙으면은 절대 주소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A2에다가 달러 표시를 갖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A51도 달러 표시해주면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일일이 달러 A, 달러 2 해가지고 달러를 2번 또는 뭐 다른 건 1번 이렇게 해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쓰는 게 바로 뭐냐면은 F4 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펑션 키, 메뉴에 있는 펑션 키, 키보드 메뉴에 있는 펑션 키 중에 F4를 갖다 이용하면은 뭐 아무데나 둬도 돼요. A2의 앞에다 둬도 되고 A하고 2 사이에 둬도 되고 A2 좀 뒤에다 두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F4를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달러 $A, 달러 2로다가 바뀝니다. 한 번 더 F2를 누르면은 A, 달러 2가 되고요. 한 번 더 F4 키를 누르면은 달러 $A2가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뭐가 될까요? 처음에 있던 A2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쓰려고 하는 거는 절대 주소, 가장 강력한 절대 주소 달러 $A, 달러 2거든요. 그래서 F4를 한 번 누르시고요. A51은 뭐 어디든지 괜찮아요. 커서 위치해 놓고 그리고 나서 F4를 한번 눌러주면은 또 달러 $A, 달러 51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키를 눌러주면은 이제 절대 주소로다가 여기 표시가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요걸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든 뭐 아니면 여기서 실선인 플러스 표시가 나오게 해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시든 아니면 여기다 위치해 놓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래로 끌어내시든 상관없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D3 셀 볼까요? D3 셀에도 A2서부터 A51까지 절대 주소로 표시됐으니까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아까 C2였죠. 다시 요 D2 셀로 가서 보면 C2였잖아요. C2가 기준이었잖아요. 크리테리아 였는데 근데 요 D3 셀로 가보면은 C3 해가지고 C2에서 C3로 변화해요. 여기 가면 뭐가 될까요? C4가 되고 여기는 C6가 돼버리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상대 주소하고 절대 주소 흔히 상대 주소 많이 써요. 근데 절대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습을 맛배기로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상대 도수 분포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상대 도수 자료에다 놓고 다시 한번 자, 여기 E1에다가 요게 이제 두 번째 실습이 이제 상대 도수 분포표 작성이거든요. 아까 아래 한글 파일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상대 도수 분포표 작성 해가지고 강의 한 15쪽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상대 도수 한글로 해서 상대 도수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분율 도수도 구할 거니까 우리 그 옆에 이 F1 셀에다가 백분율 도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는 백분율 도수였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좀 침범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열의 폭을 갖다가 좀 키워주면 돼요. 열의 폭 키우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F 해놓고 F의 오른쪽, F하고 G 사이에다 두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만 화살표가 되어 있는 표적 표시, 플러스 표시가 나오죠. 그 상태에서 끌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끌다가 드래그해서 놔두면 이렇게 커지겠죠. 그 방법도 있고요. 딱 요만큼 백분율 도수 요거에 딱 맞춰라 하려면은 F하고 G 사이에다 두고 여기서 이제 양쪽 화살표가 되어 있는 플러스 표적 표시 해놓고 거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지가 알아서 맞춰줍니다. 엑셀이 이게 좋은 거예요. 또는 내가 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F라고 하는 요 열에다 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열 너비가 있어요. 열 너비 눌러보시면 지금 10.63으로 돼 있거든요. 난 조금 더 넓은 게 좋아. 뭐 12.25로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하시면은
지가 알아서 또 넓혀줍니다.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F하고 G 사이에다 커서 위치하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 지가 알아서 다 맞춰줘요. 여기 상품, 도수, 상대 도수, 백분율 도수 이거 다 저 폭을 갖다 지가 알아서 맞춰주거든요.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도수를 찾아냈는데 도수가 이게 오른쪽 맞춤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오른쪽 맞춤이지? 이거 찾아보려면은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안 눌러져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셀 서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셀 서식해서 보면 지금은 일반으로 돼 있어요. 일반이라고 하는 건 지가 알아서 맞춰주겠다라는 거예요, 엑셀이. 근데 나는 숫자로 하고 싶어. 얘 숫자잖아요, 지금. 숫자로 하고 싶어. 그래서 천 단위도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 있고요. 소수점 자릿수도 난 몇 자리까지 꼭 표기할래. 뭐 예를 들면 난 두 번째 자리까지 표기할래. 그럼 위에 보기에 19점 빵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소수점 표시할 이유가 없으니까 소수 자릿수 0으로 하고요. 천 단위도 여기는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뭐 관측지 수가 뭐 한 10,000개다, 100,000개다 그러면 천 단위로도 나오겠죠, 도수가. 그럴 때는 이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천 단위에서 쉼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수를 어떻게 표현할래?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하나만 붙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럼 눈에 확 띄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냥 괄호로 하고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괄호로 하고 검은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빨간색으로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게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옆에 이건 표시 형식이었고 맞춤을 보시면은 가로는 일반이에요. 엑셀이 알아서 맞춰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가운데 보내고 싶어. 그럼 가운데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로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로 해놓는 게 낫겠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진짜 가로 맞춤이 가운데로 돼버립니다. 흔하게 그렇게 안 쓰고요. 보통은 여기 셀 서식 가서 이게 이제 숫자니까 숫자 맞춰놓고 맞춤은 그냥 일반으로 해요. 그럼 지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까보다는 오른쪽 요 사이가 좀 띄어져 있죠. 자,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상대 도수는 그 해당 항목에 해당 계급의 해당 범주의 도수를 총도수로 나눠주는 거죠. 먼저 총도수를 구해야 돼요. 총도수는 보통 이제 합계라고 많이 표시를 하죠. 그래서 합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계 보면은 여기 눌러보시면 제가 좀 전에 도수를 구했으니까 지가 알아가지고 도수 구해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자료에서 합계라고 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0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하실 때 뭘 가지고 하시면 되냐면 합계는 summation, sum이라고 하는 함수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함수 삽입해서 summation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은 count if로 되어 있으니까 얘 지워주고 그리고 함수 삽입해서 summation 하면 돼요. 쭉 드래그해서 sum 어디 있을까? sum sum일 테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D2서부터 D6까지 합쳐줄까? 얘가 지가 알아서 먼저 물어봐요. 여기 그래 D2서부터 D6까지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래프 표시 이거 눌러가지고 나는 D2서부터 D6가 아니라 D2서부터 D5까지만 할래.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D6까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는 이 상태에서 이 홈 탭을 가보시면은 이 오른쪽 보면 자동 합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콤보 박스 비슷하게 아래쪽 삼각형이 있죠. 그래서 눌러주면은 합계가 나와요. 그래서 합계하셔도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또 D2서부터 D6까지 합쳐줄까? 그래. 해가지고 엔터키 눌러주시면은 50이라고 하는 총 도수를 구해놓을 수 있습니다. 자, 상대 도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코카콜라의 상대 도수는 코카콜라의 도수. 코카콜라의 도수는 D2 셀에 있어요. D2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D2 셀을 직접 찍어주셔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눠주면 되죠. 나누기는 엑셀에서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뭐랄까요? 오른쪽 Shift 키 바로 왼쪽에 있는 거 나누기 해주고요. 총도수는 뭐였죠? D50, 아이고 죄송합니다. D7 셀, D7
셀 50이 총 도수예요.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거. 총 도수는 환타를 구할 때도 데미소다의 상대 도수를 구할 때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 D7에다가 뭘 해주면 될까요? 절대 주소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주소 취할 때 $D, $7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눌렀어요. D7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F4키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그러면 $D, $7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눌러주시면은 상대 도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0.38, 요 코카콜라의 상대 도수에다 놓고, 그리고 나서 곧 E2 셀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점에다가 커서를 맞추면은 실선인 플러스가 나오죠. 그 상태에서 뭐 하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뭘 하면 될까요? 더블 클릭 먼저 해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칠성 사이다까지 딱 가고 멈춰요. 아, 근데 나는 합계의 상대 도수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이 아니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드래그 하면은 합계 도수는 50인데 총 도수 50으로 나눠주면 1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보니까 소수점 아래수가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소수 자릿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셀 서식 가서 표시 형식 숫자로 두고 그리고 소수 자릿수를 둘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 확인 눌러볼까요? 위치가 알아서 바뀌죠. 근데 요거 전에 다시 되돌리기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홈 탭에 보시면은 여기에 표시 형식 중에 요거 자릿수 늘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뭘까요? 자릿수 줄임이 되겠죠. 그래서 자릿수 늘림을 갖다가 한번 눌러주면은 3개가 돼버려요. 소수 자릿수가 3개가 되고 다시 자릿수 줄임을 갖다가 눌러주면 2개로다가 전부 다 돼버려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백분율 도수는 상대 도수에다가 100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등호 먼저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 도수 찍고 E2셀 뭐 입력을 하셔도 되고 좀 전에 제가 한 것처럼 E2셀 실제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E2셀 가가지고 그냥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100이니까 곱하기는 숫자키 8 위에 있는 거, 즉 다시 말해서 Shift하고 숫자키 8 이거 한꺼번에 눌러주면은 별 표시가 나오고요. 이게 엑셀에서는 곱하기 기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주면 되냐면은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E2셀은 여기에 지금 E2라고 여기 입력해 놓은 건 얘는 상대 주소로 그냥 남겨놔야 되죠. 여기다 달러 앞에다 치면 안 돼요. 그럼 절대 주소가 돼버리니까. 자, 이 상태로 엔터 해주시고 38%라고 하는 게 나와요. 100분율 도수니까 당연히 단위는 100분율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F2 셀의 오른쪽 아래에 맞춰놓고 좀 전처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근데 얘도 보면은 지금 요 놈도 그렇고 상대 도수도 그렇고 백분율 도수도 그렇고 오른쪽에 너무 붙어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러니까 일단 범위는 정해주고 셀 서식 해가지고 숫자로 두고 그다음에 첨단위 여기서는 구분할 필요 없죠. 그리고 소수 자릿수는 두 번째 자리까지 나오면 좋겠죠. 백분율은 또 그렇지 않겠지만 해놓고 그리고 맞춤으로 가서 그냥 일반이네요.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백분율 도수는 두 번째 자리까지 나올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자릿수 줄임 이 표시 형식의 자릿수 줄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백분율까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퍼센트까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셀 서식,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거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다 한 번 더 할까요? 백분율 도수 해놓고. 자, 아까는 그냥 0.38에다가 100 곱해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E2셀에다가 100 곱해준 거였는데요. 여기는 그냥 E2셀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면 0.3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테고.
자, 근데 여기서 셀 서식해가지고 표시 형식의 백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수 자릿수만 정해주면 되죠. 소수 자릿수 여기는 0으로 놔도 되니까 해서 해주면은 지가 알아서 0.38인데 백분율로 표현하면 38%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저는 사실 뒤에 이 단위가 붙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100을 곱해서 백분율 도수 단위 없이 퍼센트 단위 없이 이렇게 주로 하는데 여러분들 하실 때는 그냥 백분율로 바꿔주시기만 해도 될 듯 싶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막대 그래프 그리고 파이 차트 작성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